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더라도 낙하하는 화산재량이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분화와 비슷한 규모로 분화하고 동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15일째에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부근에 화산재 약 30cm가 쌓이고 도쿄 신주쿠구와 지바현 나리타시에도 3cm 이상의 화산재가 관측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담은 주민행동계획을 연내에 정리해 각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니케이는 자택에 대기할 경우 식량 비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높이가 3,776m인 후지산은 지난 5,600년간 약 180회 분화했으며 그중 96%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분화 시점은 1707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 경제가 완전한 파멸에 빠졌다는 유엔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가 다시 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기까지 약 3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각 10월 22일 유엔 무역개발기구 UNCTAD가 작성한 전쟁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7일 발발한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경제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이전에도 활발하지 않았던 가자 지구의 경제 활동은 현재 최소한의 인도적 의료와 식량 공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물과 연료, 전기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접근성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강도 높은 군사작전이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환경적, 사회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휴전이 성립돼도 가자 지구가 2022년 국내 총생산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3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군사 행동이 없었다면 2023년 말 가자 지구의 GDP가 평균 77.6%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4분기 가자 지구의 GDP는 전쟁 직전인 3분기보다 80.8%, 2022년 4분기보다는 81.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 부문별로는 건설업이 96%, 농업이 93%, 제조업이 92%, 서비스업이 7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가자 지구의 실업률은 81.7%에 달하며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상황은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말까지 가자 지구의 학교 건물 88%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36개 병원 중 21개 병원이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1차 의료기관 105개 중 45개가 문을 닫았으며 주거용 건물의 62% 이상이 파괴됐고 수도 및 위생 기반 시설의 59% 이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0월 23일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 바닥에 담요로 감싼 주검들이 늘어선 사진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담요가 필요하지만 담요는 주검을 덮는 데 사용된다. 세계인들이여 주검을 덮을 천을 보내달라.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전시에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군수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는 우리 군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10월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약 1에서 3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와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수출된 물량과 북한의 기존 비축량, 그리고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전시 비축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기 수출이 현재보다 증가한다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교탄 수급 부족으로 훈련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00여 개의 군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무기 및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군수 공장들은 전시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어 매월 생산되는 무기의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군수 공장들이 최대한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는 2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152mm 단일 탄종으로 계산할 경우 약 940만 발에 이른다고 정보본부는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한미가 이를 공동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포탄과 T계열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인해 자재 수급이 제한되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미국, 유럽, 일본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본부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렵게 되자 상용품에서 관련 부품을 떼어내 무기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산 정밀 무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